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철호 소장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후를 위한 5층 구조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은퇴한 이후에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주요한 수입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근로소득일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 이게 자료가 조금 변동은 있지만 크게 변화된 게 없어서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은퇴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소득원을 조사했더니 1등이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1등이.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올해나 작년에 받았던 국민재원금 같은 거,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재산적인 것들,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지원금,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공적 이전 소득이에요. 그게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은퇴 생활자들의 주 수입원이,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받는 돈이 주요 수입원 1등이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비중이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주요 수입원은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강창희 소장님께서 한번 인용했던 자료를 보면 1위가 자녀의 도움이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전 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이 주요 수입원인데 사적 이전 소득이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60세 이상 됐을 때 주요 수입원이 상당히 나라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굉장히 의존적으로 수입원이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시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나라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아니면 형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소득이 은퇴한 가구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굉장히 그러니까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이고, 수입 자체가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수입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이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그 최근 조사 어디서 조사했냐면요, 그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은퇴 이후에 최저 생활비를 얼마라고 보느냐라고 했던 항목을 보면 최저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요 176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저 생활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상적인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부부 기준으로 한 245만 원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조사한 최근 자료예요. 그러니까 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은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 어떤 부부 생활에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고객 상담을 한다든지 손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은퇴 이후에 월 한 300 정도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계신 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은퇴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250에서 월 3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매우 중요하니까요, 함께 이해하시고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은퇴 준비의 가장 베이스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으니까 국민연금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우리나라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 국민의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평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운용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약 7% 정도 돼요.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름 수익률 자체 면에서 보자면 수익률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국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무슨 옛날 갯돈 하듯이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그거를 뭔가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해서 수익률을 내서 그 수익률을 더해서 국민들에게 노후 재원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한 7%대의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면서 운영했다라는 것은 시차점이 크고요. 또 한 가지, 국민연금 하면 제가 또 체크하고 싶은 것이, 국민연금은 보통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님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이 됩니다. 임의 가입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더 돈의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얘기할 때 수익률 외에도 전업주부들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고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민연금은 약간 사회 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많이 국민연금을 내는 분은 본인이 낸 금액보다 조금 적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가장 적은 돈을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낸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부조, 조금 낸 사람은 좀 더 국가에서 더 주고, 너무 많이 내는 분들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재원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적게 받아가고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생활하기 어렵다고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어떤 납입을 중단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부어서 나중에 모자랄 때는 추가 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수령할 때는 납기를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은퇴 자산의 가장 기본 자산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20,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좀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았는데, 두 번째 베이스는 1층을 쌓았잖아요.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여러분들 퇴직연금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퇴직연금은 원금 보장형인 확정급여의 상품, DB 상품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 외에 실제 관리를 본인이 하는 확정기여형 상품, DC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은 수익률이 1%대예요. 원금 보장형 상품은. 근데 확정기여형 DC 상품은 수익률이 3%대 중반입니다. 둘의 차이는, 하나는 회사가 관리 주체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리 주체예요. 기업은 연봉의 12분의 1만 주면 퇴직금에 대한 것을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품으로 중간에 갈아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익률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금을 끝까지 퇴직금 건드리면 안 돼, 원금이라도 받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확정급여형으로 85%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죠.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실리콘밸리부터 여러 가지 IT 기업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에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기초가 되고 있어요. 퇴직연금이 미국에서는 1981년도부터 401K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전 국민의 퇴직연금 재원이 들어오고 그 재원은 각종 그 기업에 재투자되고 그 기업은 수익을 엄청 많이 내서 뭐 배당이든 여러 가지 투자 수익률로 다시 되돌려주고, 그래서 미국의 K401K라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에서 평균 수익률이 7%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이랑 비슷한데, 이런 401K 제도라는 것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의 대국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그 퇴직연금의 디폴트 제도라는 것이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하여튼 내용은 잘 몰라도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운용이라는 것이 전혀 개념이 없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내 퇴직연금을 처음에부터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원금 보장의 늪에서 벗어나서 확정 기여형 상품, 디폴트 제도, IRP 계좌로 적극적으로 운용하셔라. 이렇게 해야 우리의 수익률이 한 5% 이상의 수익률을 최소한 바라보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의 가장 베이스, 그 위에 퇴직연금. 마지막은 아니죠. 보통 금융권에서 말하는 얘기는 여기에 3층 구조로 사적연금을 얘기합니다. 사적연금. 사적연금 쉬운 얘기죠. 내가 알고 있는某某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하나 들어놨다. 그 사적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 예전부터 가입됐다 그러면 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는 쉽게 건들면 안 됩니다. 이율이 굉장히 높게 복리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연금 상품보다는 투자의 개념이 같이 들어간 변액연금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보험회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권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상품이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중간에 상품을 갈아탈 수도 있고요. 이런 사적연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는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채권에 투자해서 이거 역시 약간 원금보장 상품이 좀 강한데, 여러분들 사적연금 이 영역에 있어서도 단순한 연금, 이것보다는 변액연금, 또는 한 걸음 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연금저축펀드로 적극적으로 사적연금을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층 구조가 됐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사적연금. 거기에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축을 더 올립니다.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택연금 좀 공부하시고, 제가 다른 강좌에서 주택연금 잠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평생 수령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 183만 원 정도가 종신토록 지급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보통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직장생활 하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3층 중에 나는 국민연금 있고 퇴직연금 없고 사적연금만 있는 분들에게는 내가 주택연금을 이용해서 충분히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은퇴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에 아니면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이랑 비슷한 상품이 농지연금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한테 상속해 주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잘하고 있다면 굳이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집을 줄 생각이 없고 이 집을 가지고 나의 평생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택연금은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한테 의존적인 생활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평생토록 살았던 집을 재원으로
정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까지 쌓았어요. 어떤 분들은 4층까지 쌓을 필요도 없고 서로 이 3층을 쌓을 때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으로 월 300이 끝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안 했으니까 국민연금, 사적연금, 주택연금으로 월 300이 끝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부족하신 분들은 뭘 해야 되냐? 수익형 부동산 층을 하나 더 쌓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 층을 하나 쌓자. 여러분들 그 서울 수도권에서 그 전용 면적 한 6, 7평 하는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분양가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사이가 되고요. 그 정도 쌓이시면 월세가 1000에 60에서 6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그 정도 돼요. 그렇다면 내가 모자른 돈은 작은, 그렇다고 막 10억, 20억 들어가는 큰 상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제대로 서울 수도권에 제대로 수익률 안겨다주는, 그렇다고 뭐 많은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1000에 60 이상 되는 오피스텔은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층을 하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쓰지 않아도 월 300 정도를 만들 수 있다. 정리할게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한 층을 더 쌓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원금 보장형의 늪에서 벗어나서 확정 기여형,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디폴트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각종 금융권에서 만들어가는 연금, 사적연금 영역에서 가능하면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적연금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한 채 제대로 된 나의 내 집 마련이 돼 있다면 그분들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고 누구한테 의존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택 한 채로 주택연금을 받아서 가끔 집에 놀러오는 손자들한테,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5개 층은 큰 건 아니더라도 수익형 부동산 중에 오피스텔은 여러분 지금 잠깐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세 채를 사든 10채를 사든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투자를 하면 월 1000에서 60에서 65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이 5개 층을 골고루 이렇게 섞다 보면 모든 사람이 5개 층을 쌓을 필요는 없지만 이 5개 층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3층 이상 쌓게 되면 월 300만 원 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5층 구조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나의 재산을 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오늘부터 고민하시고 또 오늘부터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